안녕하세요. 전업투자연구소장입니다. 오늘은 상권 정보, 상권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거는 무인 상점, 무인 카페, 무인 라면집, 무인 테니스장과 같은 무인으로 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창업이라든가 체인점이라든가 인테리어 그리고 마케팅 같은 거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잘하고 있지만 뭐 카페도 운영을 해봤고요. 식당도 운영을 해봤고 간단한 뭐 소매점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해봤지만 무인을 전문으로 해서 키오스크나 출입 통제를 해서 운영은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무인으로 하실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위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터디를 한다는 건 뭐냐면 다양한 업종에서 장점과 창업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무인 관련된 카페들을 활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입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상권을 분석할 수 있는 거, 인터넷상에서 상권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상권 정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소상공인에서 제공하는 이런 상권 정보 사이트가 떠요. 제가 현재 지금 부산 이 광안리 쪽에서 공유 오피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ISC 공유 오피스 체인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부산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지 어, 원활한 사용이 가능해서 먼저 로그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뭐 아이디 만드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되고요. 로그인 하시면 소상공인 마당에서 상권 정보를 클릭하시면은 처음에 봤던 여기로 오게 됩니다. 이게 로그인이 바뀌어가지고요. 우선 먼저 업종 선택이 있는데 업종 선택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무인용, 그러니까 무인 편의점이라든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빨래방, 무인 빨래방 이런 거에 컨셉을 맞춰서 상권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우선 업종부터 먼저 보면 소매에 보시면은 뭐 편의점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슈퍼마켓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편의점, 슈퍼마켓 여기 와서 보면 반찬, 밀키트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건어물도 요즘 하고 있죠. 아이스크림 할인점, 그다음 정육점이나 이런 과일 소매들도 실제로 우리가 무인으로 많이 운영을 하시죠. 그리고 전자담배, 자판기로 놓고 하는 거, 이렇게 비교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업종들을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쭉 보시면서 본인하고 상관이 있는 것들 쭉 보시면 되고요. 여기 사진기 이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꽃집도 있을 거고 애완용품. 생각보다 이제 애완용품 같은 경우가 무인으로도 요즘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거 찾으시면 되고요. 음식은 무인으로 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실제로는 카페가 가장 많을 거고 그다음에 분식 종류나 되겠죠. 아이스크림이나 빙수는 이거는 그냥 빙수 가게, 베스킨라빈스 이런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다음에 수리에 가면은 세탁소, 그다음 빨래방, 여기서 셀프 빨래방이 있으니까 실제로 셀프 빨래방을 눌러서 검색을 해보시면 상권 정보에는 생각보다 많은 업체들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업자 등록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까지 다 반영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셀프 빨래방이 지역에 2개 있다고 해도 실제 가서 보면 5개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건 고려하시고요. 이 상권 정보는 그 지역의 매출이라든가 요일 추세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거지. 정확한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업소를 개업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주로 이제 학원이라든가 음식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보가 정확해요. 그래서 일반 유인으로 음식점을 창업하거나 그다음에 학원을 창업하거나 숙박업을 하실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무인에는 약간 정보가 부족하다는 거. 그렇지만 빨래방 정도가 있고요. 예술 스포츠 가면은 무인 당구장도 요즘 하니까 무인 탁구장, 그 다음에 무인 라켓볼이라든가 기타 업종들, 그 다음 놀이방도 있고요. 이거는 유인과 무인과 코인하고 다 비교해서 매출을 보는 거고요. 교육이라든가 부동산은 중개업이니까, 그 다음에 숙박,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상관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다음 과학기술 쪽에 가시면은 뭐 실제로 여기에서는 크게 벌만한 것들은 없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세무사 사무실을 좀 많이 봐요. 왜 그러냐면 상가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으면 세무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사의 업소 개수, 그러니까 개업한 세무사의 숫자를 가지고 그 지역의 상권을 좀 분석할 때 사용하긴 해요. 보건 의료에도 사용할 게 거의 없고요. 뭐 시설 관리 쪽에도 실제로는 뭐 복사업 정도 하나 있을까? 그렇지만 이 복사업 같은 경우에도 인쇄하고 포함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정확한 정보는 안 나와요. 그래서 본인한테 비슷하거나 비슷한 업종을 선택하셔서 하시면 돼요. 오늘은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래도 가장 할 수 있는 거 셀프 빨래방. 여기는 거의 무인으로 하기 때문에 셀프 빨래방을 먼저 해볼게요. 처음에는 간단 분석에서 하셔야 돼요. 간단 분석에서 업소를 선택하시면 빨래방이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분석하기 안 눌러집니다. 그러면 동네를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동네를 누르면 남천 1동, 그다음에 뭐 남천 2동, 자기가 속해 있는 동네를 하고 분석하기 누르시면 돼요. 무조건 이렇게 누르세요. 그러면 추정 매출은 빵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하면 셀프 빨래방이 없다는 뜻이에요. 물론 셀프 빨래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서 보면 사업자 등록으로 셀프 빨래방 등록된 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눌러보시면 부산 지역의 주요 매출 정보가 이렇게 떠요. 이게 먼저 이걸 가지고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동네나 업소로 간단 분석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주요 매출을 보고 먼저 간단히 분석하시는 거예요. 부산 같은 경우에 뭐 중요한 건 유동인구도 중요해요. 매출을 먼저 보면 1,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월 매출 기준이에요. 월 1,500만 원 매출이 타 지역보다는 좀 잘 나는 편이에요. 그럼 초량이동 왜 잘 날까 보면은 여기는 업소가 두 개에서 900만 원이니까 가야 이동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나눠 먹는 거예요. 명지 일동 같은 경우는 다섯 개의 900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쁘지 않은 상권인데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죠. 요걸 분석할 수 있고요.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2동에 업소 한 개가 있는데 1,500만 원 매출을 나니까 이걸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유동인구 48,000이에요. 그래서 유동인구와 거주인구는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 48,000과 우리 동네하고 비교를 하실 때는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때 필요한 정보, 그 다음에 같은 지역에서 주요 매출 지역과 비교해서 이 기본적인 정보를 분석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동네 셀프 빨래방이 매출이 잘 나오니까 하자. 이거는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야 이동에 두 개가 나눠 먹어서 1,600, 1,800이 날 수도 있는 걸 900만 원씩 나눠 먹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입지를 찾을 때는 요걸 가지고 보고 이 지역의 특징, 유동인구라든가 거주 인원, 나이대, 요 상권과 비교해서 요 정도 매출이 나오고 그 상권에 있는 가게의 입지를 확인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1,500 정도 나와서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이동입니다. 그러면 상권 분석을 먼저 누르고요. 이제 상세로 들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세에서 똑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먼저 수리 개인회가 들어있죠. 왜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세차업도 있네요. 거기서 셀프 빨래방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아까하고 좀 다르게 지도에서 선택하셔야 돼요. 부산, 남구, 아니 남구가 아니었죠. 동구, 초량 이동. 이렇게 하면 천왕 이동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왔을 때 천왕 이동이 보이죠? 그러면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이거를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상권 분석이 떠요. 그래서 상권 분석에서 원형, 보통 저는 한 500m 정도 추천하거든요. 너무 큰 거는 걸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500m 해서 분석을 누르시면 이 지역에 상권이 분석이 됩니다. 아까는 빨래방이 한 개가 있었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두 개가 나와 있네. 그래서 실제로 지역별로 오게 되면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지금 이게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동안에는 살짝 이게 스크롤이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셀프 빨래방이 반경 안에는 두 개가 있지만 1km 안에는 다섯 개가 있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 요거를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돼요. 요거를 보고 매출이 잘 나오는 지역과 내가 하려고 하는 지역의 유동인구, 그다음에 요일, 성별, 그다음에 인구대, 직장인과 주거인구. 그러니까 유동, 주거, 직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업소가 두 개지만 주거인구가 18,000명에 주거인구 평균소득 266은 낮아요. 초량이 부산에서 잘 사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낮은 지역이고 주거인구가 2만 정도만 되더라도 매출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권을 정보를 분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매출이 잘 나온 데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잘 나왔던 지역과 우리 지역의 특징을 비교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에서는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업종 분석에서는 추이만 보는 거예요. 업소가 4개에서 1km 반경일 거예요. 1km 반경에 4개에서 5개. 500m 반경에서는 1개에서 1개 더 생겼죠. 그래서 2022년도에 가게가 1개 더 생겼다는 얘기죠. 셀프 빨래방이. 업소가 이렇게 증가되는 거, 요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요. 뭐 추세만 보시면 돼요. 1개에서 2개로 늘었다. 동구도 3개, 4개, 5개, 6개로 늘고 있다. 부산도 158에서 180개로 늘었다. 4,100개에서 4,400개로 늘고 있다. 그래서 셀프 빨래방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의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업력이에요. 업력 현황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5년 이상 유지가 58%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5년 이상 버틴다는 거죠. 이 업종은. 왜냐하면 시설 업종이잖아요. 셀프 빨래방은. 그래서 기계가 감가상각할 때까지는 문 닫고 싶어도 못 닫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미만의 폐업률이 낮은 거예요. 보통 카페가 5년 이상 하는 경우는 30%도 안 돼요. 그래서 어, 자주 망하거나 쉽게 망하는 업종들은 5년 이상이 적어요. 그래서 5년 이상 50% 정도가 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2년 안에 망하는 게 30%대다. 아, 이러면 바로 쇼부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력 현황은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기를 원하실 때 보시면 돼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매출 분석. 매출 분석만 제대로 보시면 돼요. 우선 매출 분석을 보면은 요게 이제 초량동하고 1km 반경하고 색깔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선 초량동 것만 보면 요렇게 업소당 그 다음에 1km 반경. 근데 여기는 이제 0이 있기 때문에 요건 빼버리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선 1km 반경 내에 업소의 추이를 보면은 가다가 상승, 빨래방 상승했다가 2월 달에 매출이 증가했죠. 업소당 평균이에요. 개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믿을 수가 없는데 우선 보셔야 될 게 뭐냐면 4월 달부터 5월 달부터 매출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겨울 이불이 나오면서부터 날이 더워지면서 자주 빨래를 한다. 그런다는 얘기고요. 2월 달에 겨울옷, 그 다음에 겨울 들어가기 전에 매출이 반짝하고 겨울철 1, 2, 3월 달에는 매출이 작습니다. 왜? 겨울에는 잘 빨래 안 해요. 실제로 겨울에 많이 마를 것 같지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빨래를 가지고 나오는 것도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월별로 매출 추이 보실 때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시면 정확하게 월별로 5월 달부터 매출이 쭉쭉쭉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매출 건수도 중요하죠. 이렇게 매출 건수를 이렇게 보면은 월별로 올라가는 거, 피크는 12월 달에 제일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월별 피크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 특성으로 이렇게 보는데 요일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언제 셀프 빨래방을 가장 많이 이용했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월요일도 괜찮았고요. 금요일, 토요일. 근데 일요일은 생각보다 적죠. 그래서 일요일 날은 생각보다 빨래하러 오시는 분들이 적다. 이게 1km 내든 반경 내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령대별로 보시면 뭐 10%, 10대는 한 명도 없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0시에서 6시 사이에 매출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새벽에 장사가 되는데 오히려 새벽 시간이나 아침 일찍이 언제보다 잘 된다? 밤 늦게보다 잘 된다. 그래서 밤 늦게는 빨리 들고 잘 안 나오고요. 피곤하니까 아침에 일찍 나오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나 그렇다는 거. 그래서 아침 매출은 언제 많이 나온다? 오후 시간에 점심 먹고부터가 피크 타임이다. 이렇게 해서 피크 타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매출 건수로 알 수가 있어요. 시간대별로. 그래서 무슨 요일에 무슨 시간대에 매출이 많이 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인구 분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어떻게 발달돼 있고 어떻게 하고 뭐 유동인구가 얼마고 일평균 이렇게 해서 유동인구는 그렇게 많이 필요가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주거인구 뭐 분석 영역과 1kg잖아요. 그래서 비율을 이렇게 보시고 이거는 인구수는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 하면 그냥 이게 19,000 조금씩 어때요? 줄고 있다. 인구가 주거 인구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소득 수준도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 소득 수준은 아까 처음에 봤던 간단 분석이 훨씬 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구 분석을 좀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인구 늘어나고 공동주택이 많은지 아파트가 많은지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많은 지역인지 아닌지 보고 그 동네 특징, 이 동네는 뭐가 제일 많은지, 학교가 많은지 적은지.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학교가 많은 지역이 더 잘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상권을 분석합니다. 보통 체인점이라든가 이런 데 상권을 분석하면 소상공인에서 제공하는 이 상권 정보를 많이 이용해서 리포트를 많이 냈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백만 원 받기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상권 정보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간단 분석으로 먼저 업종에서 찾아가지고 대표되는 상권을 찾고 상권을 찾은 다음에 해당하는 상세 분석으로 분석을 해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잘 되는 지역의 상권의 특징을 기록한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지역의 상권 분석 같은 업종을 해도 되고요. 그냥 하셔도 되고 인구 특징이라든가 주거 인구 그다음에 뭐 유동인구, 직장인 인구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경쟁 업체들이 몇 개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지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무인 가게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1층 상가를 거의 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발품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동네에는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것인지 알 수 있는 정보는 상권 정보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업투자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뭐 앞으로 다음에는 무인 가게들의 종류, 분류, 그다음에 뭐 사업자 등록하는 법, 인테리어 하는 법 이런 정보들도 이렇게 시청하는 사람의 수요나 요구가 많으면 계속 연재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처음으로 창업을 하시고 혼자서 무인 가게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 이 가게 어때요? 이 자리 어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상권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상공인에서 제공하는 상권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